년 전에 이 교회에 설교를 왔을 때 설교 끝나고 점심을 급히 먹자 하더니 저를 데리고 현대백화점 4층으로 데려가셨어요. 김원일 장로님이. 그때 허벌판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막 아파트가 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잖아요. 근데 저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저게 가슴을 뛰게 만든 동기기도 했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도라고 하는 대명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게 전도부 사진이야 문화부 사진이야 그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곧 문화가 이 시대의 최첨단 선교와 전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산업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문화입니다. 꿀뚝없는 산업. 지금 여러분 조금 이따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방송소년단이라든지 현재 아이돌들이 벌어들이는 그 외화는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이 굴뚝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것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조금만 예쁘고 조금만 몸매 괜찮고 조금만 얼굴 미남이고 하면 이 다 공부 안 하고 연예인 된다고 그래서 잠시 잠깐 애먹지 않습니까? 우리 입시할 적에 고3 선생님들 방문에 가보면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애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선생님들이 이 자식들아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탁 하는 말이 선생님 공부 잘해봐야 기껏 서울대학교밖에 더 가요? 이게 참, 이 40, 50대 이상이 들으면 가슴이 좀 기가 막힐 얘기인데 그 당시 학생들에게 지상 목표가 서울대학 가는 건데 지금 애들 하는 말이 선생님 공부 잘해봐야 서울대학밖에 더 가요? 이 말.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고등학교 출신이라든지 전문대 나왔다든지 뭐 정말 이름 없는 대학 출신들이 지금 현재의 그 예능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인류대 학생들이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학생 진로 지도에 애를 느낀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들은 죽어라고 학원 보내고 죽어라고 과외시켜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잘 보내보겠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화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15년 동안 중국을 출입하면서 저 16억 인구 대륙되는 중국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중국 사람들이 나이는 속마음을 알면은 중국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중국 대륙 옛날에 광개토 대왕이 누볐던 이 중국 중원과 본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왜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을 시절 지금은 저희 예언이기도 합니다. 조만간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지금의 EU처럼 이 아시아권, 동아시아권이 하나의 경제연합처럼 묶여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유는 독일이 힘이 없고 프랑스가 힘이 없고 그래서 나라가 외교권과 군사권만 가지고 다 포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미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를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세계 구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지나치러 간지 모르고 그래서 제 두 딸이 지금 다 미국 중국 가 있습니다. 원래 인생의 계획은 65세 정년 대학 정년한 다음에 중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화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땅에도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기상도 되찾고 복음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문화 콘텐츠 지식산업연구소라고 하는 개인 연구소도 만들어서 착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발길을 이쪽으로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 중국 대륙을 우리 작은 단독 우리 한민족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문화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들어가 보면요 한국 아이들의 그 아이돌들의 음악, 춤, 노래 그리고 우리나라
연속극, 드라마 이런 것에 중국 청년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그걸 시진핑이 막아보겠다고 유튜브 막아놓고 페이스북 막아놓고 클럽 막아놓고 하여튼 네이버 막아놓고 뭐 하여튼 웬만한 SNS는 다 막아놓고, 우리나라 다음 카카오톡은 24시간 중에 17시간 안 됐다 가끔 중간에 툭툭 터지다가 다시 막히고. 왜 중국이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취약하냐 하면, 그 중국 사람들은 한자 문화를 포기했습니다. 간자를 만들었어요. 여기 한문계나 하시는 분들 중국 가서 글 읽고 못 다니십니다. 여기 한문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1700 한자 배우고 좀 하시는 분들은 2600자 배우셨는데요. 중국에서도 한자 2600자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간자로 만들어놔서 못 읽어요. 원래 중국이라는 게 밝은 명자가 날일자에 달울자 붙어서 해와 달이 합치니까 밝잖아요. 이 뜻을 갖고 있는 문자입니다. 조울 호자가 계집여자에 산에 남자 붙어있자, 남녀가 붙어있으면 좋다 해서 조울 호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부 약화시켜가 간자로 만들어가지고 딱 사상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로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서 생각하면 죽는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용을 가르치는 분들이요, 이렇게 헤어를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은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거 배운 중국 헤어 디자이너는 10년 이상 이렇게만 올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헤어 디자이너인데 이렇게 말면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뒤집어 말하고 별 연습을 다 하는데, 중국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뒤로 말면 죽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창의성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자기 생각이 발현되면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자를 죽이고, 공자에 따른 한자 문화를 죽이고 지식인들에 대한 압제를 가함으로써,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스포츠를 해도 전략이 필요하고 독창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걸 잘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큰 공 가지고 넓은 운동장에 사는 거, 축구. 한국 축구에서 공안증이란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창의적으로 플레이하면은 죽는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작은 공 가지고 탁 하는 게 있잖아요. 좁은 공간에다 다다다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쳐야 되는 거. 이게 탁구, 배드민턴, 중국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야구를 못해요. 축구를 못해요. 골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혼자서 혹은 집단이 하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이 문화적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디자인이 우리보다 한참 뒤집니다. 중국 여행하시는 분들 가보면은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괜찮아요. 개별적으로 놓여있는 의자나 테이블이나 엘리베이터나 벽에 붙어있는 전자제품 보면은 다 괜찮은데요, 뭔가 어색해요. 중국 출입해 보시면 느낍니다. 그 2% 모자르는 게 문화입니다. 디자인. 이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가져도 포장을 엉망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별로 좋지도 않는 물건을 포장을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값을 더블로 받습니다. 일단 포장에서부터 한 점 먹고 들어가는 이 포장 디자인, 이런 것은 중국이 앞으로 우리 20, 30년에 못 따라잡습니다. 기술을 거의 다 따라잡혔어요. 이제 여러분 중국 제품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중국 제품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오는 것은 우리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워낙 싸구려에다 워낙 그 값을 쳐서 나오는 싸구려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의 중국의 기술은 거의 IT 쪽으로 우리를 다 따라잡았습니다. 우리 거 훔쳐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못 따라오는 게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재청을 설득하고, 우리 문화재청 작년에 약 한 5억 원어치를 길림사범대학교 외교행람으로 보낼 때 문화재청을 설득한 게 그거였습니다. 문화로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저쪽에서 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안 주느냐.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안길 지으면서 지금도 중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언젠가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저 중국 땅에 지금의 내 친구들, 그 다음에 길림사범대학 등등으로 해서 우리의 문화가 진출하고 그 진출의 길을 따라서 복음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 첫 서두의 문화에서는 음악, 예술, 무용이 다 있잖아요. 이것이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화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비 내리는 영동교라는 노래 아시죠? 그 비 내리는 영동교라는 게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는데 그걸 갑자기 그 가수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미국에서 목사님 딸 하다가 건너온 가수 하나 있죠. 젊은 애. 예, 그래 박정현이요. 그 아이가 그 노래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비 내리는 영동교를 부르는데요. 제가 저 노래를 저렇게도 부를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저 아는 교수님 한번 읽어서 빨리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비 내리는 영동교 했더니 그 박정현이가 부르는 비 내리는 영동교는요, 그 원작자가 부르는 거나 우리 세대가 부르는 거와 전혀 다른 임팩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는 분 중에 유학기, 무학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계열상 무학기에 속해 있는 교회는 악기를 쓰지만 이 무학기의 취지가 뭐냐면 악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가르쳐서 그래요. 악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자연 인간 나 임성택이란 몸 100%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찬양의 도구인데 여러분 왜 교회 안에다가 왜 여기다가 성화를 못 겁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회가 교회에다 성화를 안 겁니다. 특별히 개혁 전통에 있는 장로교 핵심 고신, 장신, 총신 원래 그 장로교는요 이 앞에 십자가도 안 걸어요. 그래서 정통 장로 개신교회들은요 이 앞이 아무것도 없는 흰 벽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게요? 왜 여기다가 성상을 안 세우고 왜 성화를 안 주는데요? 이것은 우상이라게 그럽니다. 우상이 뭔데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마음을 빼앗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데서 음악이 강합니까? 미술이 강합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 여러분 음악, 미술 봐갖고 감동을 받으려면요 그 상당한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 웬만한 수준으로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보고 감동됩니까? 피카소 그림 몇십억 달러짜리 하는데 나는 그거 보고 우리 집 중학교에 딸내미 1학년 그림 훨씬 더 잘 그렸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그걸 보고 막 감동을 받아요. 어떤 사람 막 이상한 초상화를 보고 감동을 받는 난 하나도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감동을 받으려면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음악은요 그대로 우리 가슴에 칩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지금 이제 그 박정현 지금 틀어놓으면 몇 분 일어나서 춤출걸요. 이게 그 노래 자체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바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찬양대라든지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 아리랑 그게 우리 어른들이 고생에 찌들려서 나를 버리고 가신 그렇게 막 한맺혀서 부른 노래인데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아리랑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압니까? 특별히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우리의 방탄소년단이 이 아리랑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는 아리랑을 보면서 세계 젊은이들이 어떻게 열광하는 줄 압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아리랑입니다.
여러분이 불렀던 아리랑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